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돌아갑니다. 정치 발전소. 장윤선 정치 전문 기자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특별 게스트입니다. 박진호 국민의힘 당대표 특보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진호 특보님. 네. 자, 오늘 윤 대통령이 국회에 가셨습니다. 네. 지난번과는 좀 사뭇 달랐는데요. 어떻게 네. 보셨어요? 우선 오늘 그 시정 연설에 있어서 핵심 키워드는 일단 뭐 그 먹고 사는 문제가 지금 가장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민생이 핵심 키워드였다고 생각하고요. 또 지금 뭐 국내적으로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그 현 그 윤석열 정부 출범할 당시를 좀 짚어보면은 과거 정부와는 좀 다른 그 국정 철학이라든지 운영 방향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경제 안보라는 새로운 그 국정 정책의 기조를 이제 도입했다는 것이고, 지금의 상황에서 봤을 때 그래도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새로운 그 국정 운영 추진에 있어서 그 어느 정도 성과를 보였기 때문에 좀 지금의 이 경제적 위기에 대해서는 그 생각 이상으로 약간의 이제 면역력이 갖추어졌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민생을 얘기할 때가 됐다. 네네. 그동안은 경제 안보 얘기를 하다가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네. 일단 그 이전도 이제 민생이 안 중요할 때가 없었죠. 항상 중요하죠. 네. 항상 중요하죠. 그 네. 대통령이 좀 바뀐 것 같습니까? 이제 민생 챙기는 것 같습니까? 저는 뭐 대통령으로서 이제 뭐 바뀌고 안 바뀌고의 문제가 아니고 당연히 이제 그 민생을 챙겨야 된다 생각하고, 앞으로도 또 보다 이제 그 민생 챙기는 데 있어서 광폭 행보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은 너무 이념에 좀 방점 준 거 아닌가 생각도 하는데. 자, 그러니까요. 장윤성 기자님. 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념 공산 전체주의 발언이 없었다. 그러네요. 공산 네, 전체주의 없었네요. 네, 이념이 제일 중요하다. 예. 뭐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그나마 강서 보궐선거 예방주사 맞으시고 약간의 노선 변경이 있었으나 사실은 시정연설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네. 예산국회 앞두고 대통령 시정연설을 통해서 국회에 요청하는 거거든요. 우리 예. 정부 이렇게 노력할 터이니 앞으로 더 열심히 할 터이니 이 예산안 꼭 통과 시켜주십시오라고 이제 부탁하는 건데, 실제로 대통령이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반성한다. 나부터 반성한다. 그리고 책상에 있지 말고 다 현장으로 가라. 민생 중요하다. 소통 뭐 이렇게 강조를 했었는데, 이번 시정연설에서 굉장히 평이했다. 그냥 하던 얘기 반복한 느낌이었고, 특별하게 주목할 만한, 예컨대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심금을 울릴 만한 문장은 없었다.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꼭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메시지가 빠진 게 있으니 그게 바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과 관련된 최소한의 바르고 분명한 태도가 반영된 사과,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어떤 다짐, 이런 내용이 없어서 뭘 반성하고 뭘 소통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사실 기자들 사이에서는 시정연설보다는 이재명 대표 만난 거 자, 2분. 네. 그게 더 중요한 뉴스로 다뤄졌다. 예. 그러니까요. 특보님. 자, 네. 이재명 대표와 만났습니다. 네. 대통령이 네. 드디어 네. 어찌 보셨습니까? 저는 뭐 이 국회와 이제 정부와의 소통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뭐 당연히 이제 그 만나는 자리가 있었고, 또 그 만남 자체에 뭐 어떤 특별한 정치적 의미를 부여한다라기보다는 일단 대통령이 와서 이제 시정 연설을 하는 자리에서 또 국회의장과 이제 오부 의원이 만나는 것은 통상적인 이제 자리라고 보고요. 일단 이제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도 중요하지만 저는 더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볼 부분은 이후에 이제 그 대통령과 이제 그 상임위원장단 그리고 이제 원내대표와 이제 오찬을 가졌고, 그 이후에 이제 그 비공개에서 어떠한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이제 자료를 제가 좀 보다 보니까 저는 좀 앞으로 우리가 이 그 어떻게 보면 과거 건의주의 시대에 있었던 영수회담 이런 것이 아니라 어차피 우리나라의 이제 그 헌법의 이제 가치를
봐도 이제 상권 분립이라는 가치 또 거기에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국회 그다음에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대통령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회와 대통령의 소통인 것이지 대통령과 어떤 특정 야당 한 곳 왜냐하면 우리 국회 야당이 민주당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 어떻게 보면 영수회담 아니면 여야정 거기에 이제 여당은 당연히 국민의힘이고 야당은 이제 민주당인데 그러면 다른 뭐 정의당이나 다른 야당은 뭐 이렇게 전혀 의미 없는 야당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저는 좀 국회와 정부가 소통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첫발을 띄었고 앞으로도 그러한 기회가 계속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눈을 안 마주치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제 상세히 이제 봤는데 고개는 숙이던데요. 아니 고개는 숙였는데 뭐 아유 오셨냐 뭐 이렇게 하고 하는데 눈빛이 빗나갔어요. 안 만나요? 안 마주쳤어요. 그러니까 사진이 대체로 이재명 대표 뒤통수와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눈을 동그랗게 뜨는 이런 장면 그리고 제가 영상으로 확인했을 때는 시정연설 마치고 나가면서 이제 여당 의원들이 전부 기립해서 박수치고 악수하면서 쭉 나가는데 그 끄트머리에 있잖아요. 본회의장 네네. 나가는 그 출입구 앞에 네. 이재명 대표 계속 서 있었어요. 계속 서 있으면서 이제나 저제나 이제 오나 했는데 나가시다가 살짝 몇 걸음을 뒤돌아서 마지막에 악수하고 빠지는 이런 장면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장면 보면서 아 이재명 대표가 많이 기다리고 있구나. 그래요? 그분과 만나기를 많이 기다리고 있구나. 근데 저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국회에 여당 그다음에 이제 2개 야당 있고요. 진보당까지 하면 이제 3개 야당이 있는 건데 그 원하면 싹 다 만나서 협치의 장을 만들어라. 그리고 사실은 가계부채 위기부터 시작해서 경제 위기 심각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민생 뭐 더 말할 강조할 이유도 없는 수준으로 지금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면 대통령이 서둘러서 만나서 법안이라도 뭐라도 좀 통과시키겠다라는 얘기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태도는 아닌 것 같아서 그런데 많이 걱정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 말씀 뭐 저는 이제 좋은 이제 말씀이라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이제 입장에서 봤을 때 만약 이제 민주당이 이제 그러한 모습에 있어서 진정성을 보이고자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지금 국회에서 이제 다수의 의석을 이제 가지고 있고 또 자기네들이 사실상 그 다수의 의석을 가지고 지금 처리하고자 하는 법안을 강행을 뭐 지금 처리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좀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또 다른 한편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재명 이제 그 대표가 복귀하고 나서 본인이 이제 메시지를 내는 데 있어서는 하루는 뭐 이 대통령하고의 그 소통을 또 강조하면서 또 다른 장소와 다른 계기에는 지금 내각 총사퇴를 조정하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죠. 내각 총사퇴를 주장하고 지금의 내각과는 더 이상 일을 못하겠다. 너희들은 잘못했으니까 다 떠나라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그 내각의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하고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 이거는 좀 제가 봤을 때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앞뒤가 맞지 않다기보다는 맥락이 너무 길어서 그걸 다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중요한 건 양곡관리법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노조법 2, 3조 이제 노란봉투법 그다음에 방송법에 이르기까지 판판이 국회에서 의결하는 것마다 대통령이 이제 거부권 행사를 하고 또 국민의힘에서 거부권 행사를 요청을 하고 이러면서 입법도 안 돼. 그다음에 뭐 방통위원 같은 경우는 최민희 의원 지금 7개월이 다 되도록 임명장도 안 줘. 그러니까 입법이면 입법 뭐 사람이면 사람 어느 것 하나 국회가 요구하는 바대로 잘 안 되는 것이고 의결까지 맞춰도 통과 대통령이 임명장을 안 주는 방식으로 계속 일을 하기 때문에 정쟁만 있고 협치가 없는 이런 상황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국민의힘이 됐든 민주당이 됐든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소통을 통해서 실제로 손에 잡히는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와달라라는 게 국민적 요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니 탓 내 탓 공방하는 것은 이제 옳지 않은 것 같고 정부 여당이 먼저 더 적극적으로 민주당도 마찬가지겠지만요. 뭐 협치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협치를 통한 소통 그리고 또 이제 우리 국회에 있어서 이제 정쟁 그리고 또 이제 대통령 과의 이제 그런 문제는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여야 어느 한 정당의 차이가 아니라 지금 사실상 뭐 지금 이제 야당이 여당이었을 때도 마찬가지고 사실상 근데 이게 문제가 뭔가 하면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누군가는 손을 놔야 되는데 그 누군가가 항상 바뀌니까 자기네들이 예를 들자면 이제 집권 여당이 되었을 때 자기 당이 다수당이 되었을 때는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상 저희들이 과거 또 뭐 여소야대 상황에서도
지금 국회에서는 어쨌든 간에 뭐 집권 여당이 손을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수당이 어떻게 보면은 사실상 네.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회 내에서는 지금 좀 특보님께서 계속 다수당 얘기하는데 네. 국민의힘 당대표 특보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네. 일단 책임과 권한이 정부 여당에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정치가 계속 꼬이고 협치도 안 되고 그러면 일단 국민들은 둘 다 보기 싫다 그러면서 정부 여당한테 먼저 이렇게 책임을 물게 맞습니다. 되죠. 그렇잖아요. 네. 그게 참. 바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죠. 그 이후에 좀 변화했나 그 얘기를 들으려고 했는데 일단은 이 정도로 듣고요. 자, 대통령과 민주당 대표가 손을 잡은 날 김기현 대표가 김포 카드를 꺼냈습니다. 총선의 메가톤급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자, 요거 총선용입니까, 특보님? 뭐 저는 아직 그 총선용이라고는 이제 말할 수 없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러한 이제 뭐 김포를 포함해서 이제 그 서울 인접 그 이제 경기도에 속한 이제 그 도시들이 서울시로 이제 편입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사실상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 지역 주민들이 우리 당에서 제안한 이러한 그 접근법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메가톤급 이슈가 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사실상 사라질 이슈도 될 수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그 지역의 주민들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내일 이제 가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중요한 것은 김포시장이 꺼내긴 했어요. 네. 그리고 김포 이제 지역의 당협위원장들이 이거 적극적으로 좀 밀어보자. 특히 이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 북도 얘기를 하니까 일종의 맞불 카드로 서울 편입 얘기를 꺼낸 건데 중요한 건 김포시 의회 안에서도 컨센서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냐 당신들 설명해라라고 하니까 다음 주 수요일 11월 8일 이제 김포시장이 김포시 의회에 와서 설명하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부에서 전혀 김포 동네 사람들조차도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분위기고 일단 부동산만 들썩들썩한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결국 또 부동산 투기, 뉴타운, 광풍 뭐 이런 걸로 내년 총선 치르겠다는 전략 아니냐. 그러니까 이른바 정권 심판론이 계속 올라오니까 이것을 예컨대 이제 지방정부론 그러니까 정책 선거로 한번 수도권 선거의 판을 흔들어 보겠다라는 전략적 선택은 한 것 같은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동네 사람들이 일단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지역 뭐 상황 살펴보니까 뭐 지하철 뭐 9호선 5호선 연장하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뭐 쓰레기 그 소각장 설치 문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동네마다 동별로 그러니까 뭐 예컨대 서울에서 가까운 고촌 아파트촌과 저쪽 뭐 대곳 양곳 그 광화하고 가까운 김포 있잖아요. 이쪽 읍면 단위에 있는 시민들하고는 또 온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좋으냐. 그러니까 상당히 어떤 측면에서 보자면 내년 총선 앞두고 동네가 이거에 좋으냐 저게 좋으냐 상당히 갈라져서 논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핫한 이슈가 이슈로 너무 떠올릴 많다. 가능성은 높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 김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하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미 김포의 그 서울시 편입 또 하남의 서울시 편입 하남이 이제 강주에서 이제 분리됐을 때 그 벌써 수십 년 전에 이제 논의가 시작되었고 좀 전에 이제 말씀하신 김포시 그 의회 내에 어떻게 이제 의견이 갈리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좀 보다 큰 차원에서 이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사실상 그 노무현 그 정부 이제 이후부터 이제 지방 그 균형 발전이라는 부분에 네. 있어서 이제 지속적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제 고향이 이제 경북 그 문경 상주인데 거기에 가보면은 문제가 아주 심각해요. 왜 심각한가 하면은 이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것이 보기에는 너무 좋아요. 그런데 결국은 이 원래 취지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국토가 골고루 잘 살게 이제 만들겠다는 그런 취지인데 오히려 서울에 있는 행정수도 이전하고 또 서울에 있는 또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지역에 불풀이 하다 보니까 과거에 없었던 지역 간 불균형이 초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서울 같은 내부에서도 반대할 것 같아요. 아니요, 서울로 다시 돌아와서 본다라고 네. 하면은 지금 서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접해 있는 경기도 내 이제 그 도시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행정력이라는 측면, 그 다음에 이제 국가 재정의 효율적 집행이라는 측면, 그것을 그 지역이 서울로 들어왔을 때 그 행정력에 얼마나 이제 저희들이 그
뭐랄까 이제 그 절감시킬 수 있는지 또 네. 국가 재정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한 편익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면요, 특보님 상주도 서울에 편입시켜달라고 하세요. 아니 그거는 이제 물리적으로 거리가 있기 때문에 안 되고 저는 이제 지방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상 이제 계속 지역에 이제 뭐 인구가 계속 소멸되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의 이제 행정구역에 그러니까. 대한 재편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니 예를 들면. 행정구역에 대한 재편이 필요하고 지금 말씀하신 지방 균형 대로 발전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뭐 지방 소멸, 인구 소멸 전반적으로 보면 뭐 그 저출생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인구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 거냐라는 것은 50년, 100년의 장기적인 전략을 가지고 국가적 차원에서 고민을 하고 그 차원에서 비전을 만들고 이런 방향으로 간다. 그러니까 행정수도 이전 때도 막 큰 논란이 있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일단 선거 앞두고 폭탄을 던지고 간 보고 아니면 말고식으로 걷어들인다고 한다면 이것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되지도 않을 거 판만 키워놓고 결국은 그 역풍을 국민의힘이 다 감당이나 할 수 있겠냐라는 저는 아니죠. 이거는 걱정도 또 듭니다. 국민의힘만의 문제라고 볼 수가 없고 또 일단 우선 이제 이 지역에 계신 분들 그 주민들의 입장이 가장 중요하지만 또 네. 사실상 실질적으로 편입을 위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그 특별법이 이제 마련돼야 하기 때문에 네. 그 특별법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여야 합의 없이는 불가능한 그렇죠. 사기 때문에 예. 국민의힘만의 이제 문제라고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좀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으로 그렇죠. 보입니다. 지금 예. 보면 말씀해 주신 대로 김포시의회 통과해야 되죠. 경기도 의회 통과해야 되죠. 그다음에 서울시 의회에서도 판단해 봐야 되죠. 그다음에 이제 국회 통과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너무나 많은 허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허들들 다 절차들 무시하고 일단 던져보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보수 언론들이 세게 쓸 거면 오늘부터 이제 쓰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선거 분위기를 이쪽으로 몰아가는 듯한 느낌은 드는데 국민들이 이제 옛날하고 다르기 때문에 다 정보 자료들을 찾아보고 판단해서 조만간 뭐 여론조사 결과 나올 텐데요. 네. 그 결과 보면 오래가지 못하는 상태에서 끝나지 않을까 싶기도 메가 합니다. 서울 구상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포 서울 편입 입법 추진하기로 했고요. 성남 구리 하남 등도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광명에서도 과천에서도 여기저기 손들고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고향은요 또 다 그렇죠. 얘기 나올 네. 텐데 자, 이 문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박진호 국민의힘 당대표 특보님 하나 물어볼게요. 네. 아, 두 가지 물어보셔도 됩니다. 네, 두 개 물어볼게요. 네, 네. 이뇨한 혁신위에서 이렇게 네. 자, 영남 중진 낙동강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험지로 가라 이렇게 하면서 김기현 대표 얘기도 나왔었는데요. 김기현 대표가 뭘 하든가요? 이 얘기에 대해서는 아직 뭐 본인이 이제 혁신위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의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최고위에 건의를 하게 되면은 자기도 이제 공식적인 이제 입장을 밝힐 이야기고요. 아, 그래요? 또 혁신위가 이제 어떻게 그 앞으로 활동하느냐에 따라서 네. 또 그 활동이 성공적이냐 성공적이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김기현 대표 역시도 그 리더십에 상당한 어떻게 보면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일단 뭐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간단히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고 결국은 본인의 입장에서는 뭐 당을 그 최우선시하는 결정에 내릴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물어볼게요. 이뇨한 혁신위에 대해서 당내 의원들이나 당내 주변에서는 어떤 얘기합니까? 일단 뭐 여러 의견이 이제 나뉘고 있고요. 근데 저희들이 이제 그 강서구 그 재보궐 선거 이후에 일단 당의 그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 당 내외적으로 전혀 이견이 없는 상황에서 우선은 일단 그 당내 중로는 그 혁신위원회의 활동을 지켜보고 그에 대한 평가는 혁신위원회가 지게 될 것이고 또 달리 어떻게 보면 우리 당내 의원들도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거의 대변인식으로 말씀하셔가지고 그러니까요. 제가 모범 답안을 차차차 나오네요. 모범 답안 준비해 오셔가지고. 특보님. 네. 그래서 그 국회 주변에 떠도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일단 김기현 대표 화가 많이 났다. 그러니까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본인 이름이 막 나오고. 이건 대표 흔들기 아니냐 그런 얘기했다는데요.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이게 지금 술자리에서 안주로만 다뤄도 될 얘기를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니까 의총에서도 상당히 분위기가 험악했던 것이고 일단 던지고 보긴 하는데 무책임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영남 의원들이 아니 무슨 수도권만 어렵냐, 대구도 어렵다, 무슨 소리야, 부산도 어려워, 선거 쉬운 데가 어딨어, 다 어려워, 이제 이렇게 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동네가 지금 다 어렵기 때문에 아무도 험지 갈 사람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차라리
예? 차라리 불출마를 하면 했지. 누가 서울에 와가지고 돈 쓰고 힘 쓰고 어려운 선거 하겠냐. 그냥 차라리 그만해라라고 얘기하는 게 낫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요. 또 한 측면에서 김기현 대표의 경우에는 지금 울산 남구잖아요. 근데 북구가 진보세가 강하잖아요. 저 노동조합 때문에. 그래서 울산 북구로 출마하고 이걸 험지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까지 기자들 사이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대구 경북 지역, 이제 TK 지역에 이제 있는 당원들하고 제가 좀 이렇게 두루 많이 소통을 해보니까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또 안타까운 점이 무엇인가 하면은 사실상 지난 총선 때도 마찬가지고 그 이전 총선 때도 마찬가지고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이제 TK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상 50% 가까이 이제 물갈이가 되었습니다. 항상 저희들은. 그런데 TK 지역에서 봤을 때 어쨌든 자기네들이 우리 당의 어떻게 보면 중심인 것은 사실이고 당이 어려울 때도 저희들이 이제 외면하지 않고 우리 곁에 있어준 것도 사실인데 아니 민주당은 호남 지역에 대해서 이런 물갈이론이 없는데 왜 우리 당은 맨날 TK만 가지고 이렇게 물갈이론을 물갈이 한번 세게 했었잖아요. 국민의당으로. 그런데 이제 네. 그 규모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사실 영남 지역은 한 번도 물갈이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 같은 분이 김기현 대표를 향해서 방구석 사선 그걸로 내년 선거 지위가 가능하겠냐 이런 비판을 하는 거죠. 저는 이 그 물갈이론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객관적으로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그 뭐 다선이라고 해서 무조건 희생을 하고 수도권 험지에 출마하라는 것은 저는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수도권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그 사람들을 반긴다라고 뭐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선이라고 해서. 그렇지만. 근데 물갈이를 해야 박진우 특보도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요.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만 그래도 그 이 TK 지역이나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소위 우리 텃밭으로 불리는 지역에 있어서 당의 이제 수혜를 받았거나 수도권 지역하고 자기가 이래 정치적 연이 있는 분들은 좀 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평고속도로 물어보려고 했는데 시간 다 썼네요. 양표? 예. 박진우 국민의힘 당대표 특보였습니다. 그리고 장윤성 기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여기서 물러